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1.5%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78,400원이고요.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락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주가가 한 조금 올라 그리고 고가 돌파 못했어. 떨어집니다. 이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었어. 여기 보면 이 뒤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보잖아요. 어때요? 이런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조정은 미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거래가 터졌다는 게 되고, 거래가 터졌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돈이 뭐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뭐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죠. 뭐 지난주에 시장의 조정이 조금 가파르게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역대급이다. 뭐 7조 원 매도하고 나갔다, 떠났다 이런 얘기들이 오갑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추세가 꺾이나요? 미증시가 추세가 꺾이나요? 미증시에 예정되어 있는 내년에 있을 저금리,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혹시라도 진행할 수 있는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AI 때문인데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에 대한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AI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올라.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와. 이것도 고평가, 과열 논란이 있겠네. 너무 거품이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엔비디아 같은 거 보세요. 그쵸? 24년도에도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25년도에도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AI가 처음 시작됐었던 23년도 대비해서 10달러 전후에서 등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200달러다.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꺾이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무언가 앞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젠슨 왕이 즉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합니다. 그럼 그 오픈 AI는 그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 GPU를 사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들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죠. 그럼 여기서 가공 자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즉 오픈 AI가 성과를 못 냈을 때. 근데 요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난 그 뒤의 일이라고요.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미국에서 베팅을 하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마진콜에도 나온 마이클 버리 요 내용인데 자 265조 사기극 공매도 나선 빅쇼트 마이클 버리의 경고. 자 내용 보면 마이클 버리 요 사람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감가상각을 축소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내용 연수 3에서 6년 연장했다. 뭔가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숏 베팅 론자입니다. 하락론자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맞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맞았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하지도 못했습니다. 요만큼 올라왔을 때도 거품이다. 여기서도 거품이다. 여기서도 거품이다. 지금도 거품이다. 그쵸?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던데 요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장 돌아가는 거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 자체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을 만듭니다. 그럼 이 성장성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언제일까요? 예상치보다 못한 실적을 냈을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부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분명하게 비교를 드린 내용이 있죠. 하이닉스가 24년 여기 7월 달에 고가 찍고 빠졌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여기 적게 빠진 것 같잖아요. 딱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빠졌다고요. 이렇게 빠진 폭이 실제 몇 프로나 빠졌는지를 체크해 보면 자 내용 보시면 38% 한 40%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한 겁니다. 24년 6월 7월 그리고 딱 한 2달 3달 만에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 실적을 보잖아요. 24년도에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올해는 더 좋죠. 올해는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플러스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더 이 내용이 포함돼서예요. 예상치보다 실적치가 더 높다는 건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수요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이닉스 시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주가가 40%씩 빠졌었던 건 언제예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을 때. 그럼 100% 올라갔을 땐 언제예요? 실적이 나빴을 때. 그럼 이때는 23년도에는 24년도 실적 좋을 거야, 25년도 실적 좋을 거야, 이런 것들을 먼저 땡겨서 반영한 건데 24년도에는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40% 조정을 준 거고, 그 이후에 고가 돌파하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여기 25년도 예상치 잡힌 것처럼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다. 그래서 실적 확인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1파, 여기서 나온 게 2파예요. 그럼 이 내용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보면 어떻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25년도엔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은 언제 나왔어요? 실적이 안 좋을 때, 즉 평균을 유지했을 때.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연평균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밥캣의 실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원전으로 인한 수익 자체, 이익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지금은 수주 들어온 거라고 해봐야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 체코 원전에 대한 마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가 수주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건 다르다. 그리고 미국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미국 원전 종목군을 보면 됩니다. 뭐 최근에는 변동성이 조금 큰데 내용 보시면 이런 식이죠. 뉴스케일 파워 어때요? 상승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뉴스케일 파워 수주 없습니다. 근데 올라왔어요.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니까. 왜? AI 때문에. 이건 왜?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럼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엔비디아 주가로 보면 알 수 있고, 엔비디아 주가는 이미 3년 차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니죠. 오클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정 받은 게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 실적보다 먼저 올랐으니까 실적을 채워야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조정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에 주가가 올랐다는 건 앞으로 수주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고, 이건 엔비디아 주가하고도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플러스 한국에 있는 원전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1월과 2월 달에 만들었고, 그리고 5월 달 넘어오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저는 언제부터 매매 구간을 잡았느냐? 자, 내용 보시면, 자,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24년도에도 매매 구간을 잡았어요. 언제? 여기서가 아니라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자,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7월 달에 4% 수익밖에 못 냈죠. 왜? 올라가다 말았거든. 그렇죠? 내려오는 거 보고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 2월 달 넘어오는 구간부터 신고가,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 또 매수, 그리고 7월 달에 한 차례 차익 실현한 결과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나서 이번에 9월 달에 매수 구간을 강하게 잡았고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한 물량은 아직 매도를 안 했습니다. 왜? 시장에 대한 추세가 꺾이지 않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신고가에 이미 가 있는 거, 피지컬 AI 쪽,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100% 수익 구간. 로보티즈뿐만이 아니죠. 로보스타 9월 달에 한 번 13%, 15%, 그리고 11월 7일 57%의 수익 구간. 어때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모두 언제 나와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 놨고 가격을 버텼고 조정을 끝냈고,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눌림목이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보셨죠? 이쪽 구간에서 매수 구간, 반등 확인할 때마다 매수 구간 잡은 거, 이런 상황들이 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그래서 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환율에 대한 무언가 경고성 멘트가 계속 나오는데, 환율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출 기반인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집니다. 오히려 달러 받아와서 원화 표시 실적을 내거든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주가를 받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한국 시장 자체가 받쳐지고 올라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미국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좋으려면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 되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 주가를 통해서 또는 AI 관련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이격은 실적과 여기 주가와의 괴리에서 나온 거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AI 관련주들은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 끝나고 나면 다시 시세를 내겠지만 조정이 언제 끝날지 대략 저는 1주 내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빠진 폭이 있고 이 빠진 걸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 길어지면 2주까지 갈 수 있는데 이때 내가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달만 사세요.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올라갈 때만 사세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망가지는 데까지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끝내고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지 그 내용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11월 1일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삼성전자 3% 상승, 하이닉스 2% 상승. 시장은 올랐지만 강한 편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시장은 0.8%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격 부담에 대한 부분은 1에서 2주 정도의 횡보하는 정도에서 끝날 겁니다. 물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하루는 빠지고 하루는 올라가면서 변동성은 커질 거예요. 이 구간에 빠질 때 이제 다 빠졌다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거고, 중요한 건 시장은 올랐지만 중요한 건 여기 셧다운 해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고 급반전 이후 쉬었다 가야 된다. 미증시는 일주일 정도의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목요일부터 매수 가능,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 수요일부터 매수 가능, 하나오션 조선 수요일부터 매수 가능. 근데 이때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겁니다. 싸게 사지 말고 비싸게 사세요. 그래야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시세 구간에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나온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무언가 좋아질 만한 이유가 있는 호재를 예상하지 말고 시세를 보고 그 뒤에 판단하라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뭐 매도한다 이런 걸로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최소한 내년까지는 봐야 될 때가 됐고, 이 구간에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한데 그 타점을 잡을 종목군들은 이렇게 주도주 안에서 매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주도주는 여기 원전, 조선, 반도체,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실시간 타점은 지난주 금요일날 내용인데 로보티즈 같은 거, 그쵸? 장중에 시장가 매도, 몽땅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실제 상황은 로보스타, 그쵸?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어때? 57%,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잡았죠? 101%. 그리고 최근에 시장보다 훨씬 강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어때요?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 잡았죠? 3개월 보유 76%. 이 뒤에는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산에너빌리티에 집중했기 때문이고,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 안 팔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7월 달까지 188%의 수익 구간 나왔죠.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에서 터지고요.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는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신고가를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가격적인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정 줍니다. 근데 이 조정 구간에 요렇게 대응해야 돼요.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고, 빨리 가는 종목이 있고 늦게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반등하는 상황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이걸 보지 마시고 반등 확인을 기다리세요. 예를 들어서 한화오션과 같은 종목입니다. 반등 확인, 돌파, 신고가 확인, 이쪽 구간 올해 초에 57%, 또 올라가죠? 그쵸? 그리고 반등 확인, 매매 구간 올해 8월 달에 33%, 그쵸? 그리고 또 반등 확인, 매수 11월 달 지난주에 매도한 거 22% 이렇게 들어옵니다. 1년 내내 매매 구간을 잡은 거죠. 모두 신고가에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 없을 순 없다.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